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단비가 내리는 금요일 아침 뉴스 몇 가지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친여 성향 무소속 또 열린우리당을 합치면 184석에 달해서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152석을 훌쩍 뛰어넘는 초유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103석에 그치면서 괴멸적 참패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국민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보다 여당의 안정적 위기 관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대화방 운영 관리에 관여한 대화명 붓다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만 18세 남성 강훈인데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10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화명이 붓다인 강훈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상공개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강훈은 이에 공개 반발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편성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가 중복 혜택을 통해서 최대 38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최근 3, 4월 중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직접 입증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코로나19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 부분 중단된 영세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의 고용 안정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요건 및 중복 수혜 기준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나타내겠는데요. 다만 충청과 호남, 제주는 늦은 밤에 먼지 농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은 출근길 우산이 필요합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비 소식 나와 있는데요. 이 비는 저녁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낮부터 밤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천둥과 돌풍, 또 번개가 치는 곳 많겠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또 농작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2도,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19도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옷차림 단단히 하시고요.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집에만 콕 박혀있는 집콕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요,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드시다고 하는데 재용 아나운서 힘드시죠? 아이고,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을 육아하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그래서 오늘은요, 즐거운 실전 육아법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즘 너무나 바빠요. 아이하고 놀아주느라고 늘 즐겁고 유쾌하고 편안한 진행으로 우리와 함께한 김한태 아나운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에 처음 나왔는데 네. 굉장히 새로운 게
이재용 저한테 선배잖아요. 선배님이랑 같이 채널A에서 이렇게 방송할 줄은 네. 꿈에도 못 꿨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여기 오니까 편한 거 같아요. 포근하네요. 저는 전에 있던 M사만 그 포근한 줄 알았는데 네. 채널A가 그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주 좀 찾아주시면 고향 방문 많이 좀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네. 우선 저희 행복한 아침 식구들에게 카메라 네. 보시고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2018년 12월에 이제 M사를 그만두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근데 자유의 몸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나온 줄을 잘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아이 키우는 데 집중을 하느라고 뭐 방송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집중하겠습니다. 아니, 자유의 몸이 됐으면 네. 전에 뭐 누가 묶어놨었어. 아니, 김한태 아나운서는 요즘에 이제 전업주부 아빠로 네. 아주 뭐 바쁘게 육아 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전업주부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계속 전업주부로 살 수는 없어요. 딱 1년 계획했던 알았어요. 거기 때문에. 네. 예. 아무튼 오늘 이제 해드릴 말씀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네. 이재용 아나운서도 있고 저도 있는데 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공통점? 뭐, M? 지금 프리 아나운서 네. 하는 거. 그리고 그 전에 회사가 같았다는 점? 네? 애가 어리다는 거. 아,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공통점이 바로 애를 늦게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늦게 낳았다는 게 좀 거칠게 말하면 네. 늙음하게 애를 낳았다는 거죠. 늙음하게. 네, 늙음하게. 늙은 아빠라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좀 저리네요. 그러지 마. 근데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하더라도 좀 일찍 결혼을 하고 일찍 애를 낳았었는데, 네. 요즘엔 뭐 결혼도 좀 늦게 하고, 아이도 늦게 낳다 보니까, 늙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전 좋게, 늦깎이 엄마, 늦깎이 아빠,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예. 단점은 뭐냐면, 아시죠? 50대 애 키우려니 어떠세요? 아니, 이게 아이는 네. 특히나 아들은요, 몸으로 놀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우, 아우, 뼈마디가 쑤셔. 네. 그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점은 딱 체력의 문제예요.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보약을 먹고 살아야만이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들, 육아를 하면서의 에피소드들,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육아를 할 수 있나 이런 얘기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아이와 커뮤니케이션을 네. 하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아이와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면은 들들 지지고 볶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늦깎이 아빠의 운명 육아. 뭘 좀 아는 아빠의 통하는 육아로서 여러분들과 통하는 육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저는 이남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제일 큰 누나랑은 13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형이랑 10살 차이 그리고 그 다음 누나랑 7살 차이가 나니까 얼마나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늦게 낳았는지 아시겠죠. 네. 43세 아버지가 이제 저를 낳으셨는데 네. 그때 아버지들은 아빠라기보다는 아버지였잖아요. 그럼. 엄격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다가가기 힘든 그런 권위적이고. 존재. 그래서 저는 나는 좀 애를 일찍 낳아서 친구 같은 그런 아빠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네. 결혼을 해서 유산의 아픔도 한 번 겪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지 10년 만에 44세 예, 아이를 예. 갖게 됐어요. 아버지한테 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43세 막내 아들 낳았는데 저는 44세 첫 아이를 낳게 된 거니까. 근데 참 신기했던 게 아이를 낳던 날이 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다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제가 녹화를 하던 때였었는데 바로 녹화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녹화를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아들로서 임종을 못 지켰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유일하게 제 아이만 못 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아픈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 손주를 봤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44세 나이에 이제 아빠가 돼서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을 하게 네. 됐어요. 그래서 한 4살까지는 장모님의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키웠는데 애가 5살이 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저런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늦게 낳으신 늦게 분들, 낳아요. 이재용 아나운서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내 나이가 네, 60. 아, 맞아요. 네, 맨날 맨날 계산해요. 근데 한 7순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애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 70 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아이고. 때문에 객관적으로 젊은 아빠와 비교했을 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5살 때부터 제가 육아 독립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집도 집도 회사 앞으로 옮겨놓고서는 해요. 맞아요. 정말 그때부터는 네. 이때는 애한테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헌신적인 아빠가 헌신적인 되기로 아빠. 마음을 네. 딱 먹으신 그래서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딱 1년 동안만 그렇게 하겠다는 게 1년 가고 1년 가고 1년 가다가 저 아들 나오는데 아우 귀여워. 딱 붙어 있어요. 그냥 딱 붙어 있어요. 떨어지질 않아요. 예. 너무 귀엽다. 그렇죠. 예. 이렇게 늘 딱 붙어 있어요. 요즘 오늘 얼마나 나오는데도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사실 주말 부부예요. 어. 그래서 이제 주말 부부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 와 주말 부부 좋겠어요. 왜 이렇게 주말 부부를 좋아하시는지. 근데 애는 제가 키웁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해 그럼. 힘들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네. 어떨 것 얼마나 같아요? 제가 힘들어요. 주말 부부인데 애를 혼자서 네. 키우면은. 아유 힘들죠. 그걸 혼자 키우는 그 시간을 독방 육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아빠의 책임인 거네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고맙지. 아유 그럼요. 나는 내 일을 하고 아빠가 키워주니까. 근데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요. 표현 좀 표현해야 해줬으면 되는데. 좋겠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가끔은 사람들이 안 힘드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엄마 아빠들은 모두 다 힘들 수밖에 없는데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우, 정말 내 인생도 있고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고 애 낳고 나서 제대로 한번 자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정말 하루만이라도 좀 푹 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다시 엄마 아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잖아요. 결국은 엄마 아빠의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면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게 엄마 아빠의 길. 근데 누가 그러잖아요. 네. 엄마 아빠 자격 시험이 있어야 된다고. 아. 근데 뭐 그 자격 시험을 봤으면 아마 수석으로 통과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재용 아나운서도 한 2, 3등은 할 거예요. 네. 사실 아들을 키우면서 보통 7살 때까지는 그렇게 힘든 거는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 뭐 암만 미운 7살이라고 하지만은 이쁘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무조건 이쁘죠. 예. 그러다가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나서부터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가 이제 유치원 가는 완전히 다른 게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주장이.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성장이 많이 됐기 그렇지. 때문에 자기가 뭘 하려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생기거든요. 아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 이제 집에 계신 부모들 하루하루 한숨으로 살고 계실 거예요. 밑에 층에 미안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엄마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청아 씨의 신곡인데 이 노래를 매일같이 듣는데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뭔데 그랬더니 제목이 솔직히 지친다예요. 솔직히 지친다. 그래서 제목이 딱이네요. 딱이잖아. 그래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일단 사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애를 키우는 게 굉장히 힘이 든데 일단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들이 그 시기마다 겪게 되는 그 단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단계들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 단계들을 못 맞춰가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한번 단계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거치는 5단계 변화인데 네. 이건 뭐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만든 건데 네. 애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이 되면은 저는 네. 극성기라고 불러요. 많이 하는 극성기. 네. 왜냐하면은 자신의 생각도 커지고 몸도 이제 막 활발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할게 아빠 아이고 내가 할래 그러면서 극성을 부려요.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도 아들이 1학년이 됐기 때문에 네. 극성기라는 것도 학교도 못 가봤어요. 학교도 못 가보고 1학년이. 그러니까 근데 왜 말이에요. 진짜 극성기 딱 인정합니다. 딱 그래요. 네. 오. 근데 이제 1, 2학년 때는 극성기다가 3, 4학년이 되면 극성이 조금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대꾸기라고 합니다. 말 대꾸를 그렇게 해요. 예. 대꾸기. 아빠 왜 그러는데? 내 맘이지 뭐. 그러면서 막 대꾸를 시작하는 게 보통 3학년에서 4학년의 시기가 되게 있습니다. 대꾸기.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3, 4학년이 된 이후에 5, 6학년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영접기라고 합니다. 영접? 네, 영접기가 뭐냐면 그분이 오시는 거죠. 어. 그분이 오신다 이게 뭔지 알겠죠? 자기만의 이제 세상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차라리 말대꾸라도 해라. 이건 뭐 씨알도 안 먹히게 뭘 얘기하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영접기라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 시기 이제 중학교로 가면은 백약이 무효라고 하는 예? 그때는 중2병이 내리는 이때를 저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기 이렇게 말을 하고 맞네요. 있습니다. 네. 자기만의 이제 세상에 빠져가지고서는 뭘 해도 먹히지 않는 맞아. 그런 시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쯤으로 가면은 다행히 백신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도 이게 백신이 필요하지만 네. 이때는 백신이 좀 작용을 합니다. 뭐냐면은 좀 인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생각도 이제 내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철도 좀 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 진학이라든가 사회 진출에 대한 현실 당면 과제가 있다 보니까 약간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시기 변화를 거치면서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게 잔소리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흡수하기보다는 다 튕겨내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부모들도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중학교 아직 못 겪고 네. 보셨으니까 근데 저는 큰 애를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겪었으니까 그쵸, 네. 중학교 때는 너 오늘 학교 어땠어? 말하면 알아. 아, 다 그런 식으로요. 말하면 알아 이런 식으로. 예. 퉁명스러워져요. 퉁명스럽게. 그렇죠. 이제 뒤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래서 저도 뭐가 문제일까? 아들과 함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아무래도 이제 저도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까 좀 이쪽으로 알기는 아는데 애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솔직히 저도 초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 저 책 사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아빠가 아이들과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아빠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수준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 입장에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아빠가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편이라고 느낄 때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빠를 따르게 될 것이다. 딱 이걸 보는 순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 눈높이로 아들을 대하면서 내 입장에서만 말을 했었구나. 사실 그 나의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은 화를 내고 혼내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자책하죠. 내가 애한테 왜 이랬을까. 그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 중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게 왜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만 해? 이렇게 얘기를 어느 순간 던지더라고요. 그 순간 딱 깨달은 게 이제 얘도 큰 애가 됐구나. 자신만의 세상이 있고 무엇이 잘 되고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줄 아는 아이인데 나는 아직도 얘가 5살, 6살짜리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눈높이로 이거 왜 하라고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혼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뼈저리게 이제 반성을 하면서 내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인 아빠가 되겠다고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형편없는 아빠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이제 반성을 하면서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보자 하면서 또 더 책도 많이 보고 스스로 생각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딱 그 애들하고 막상 무슨 얘기를 하려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주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특히나 이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같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많이 명령조로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붙어서 하다 보니까 엄마도 지치거든요. 사실 아이들한테 컨디션이 안 좋을수록 네. 괜히 명령조로 얘기하고 짜증내죠. 짜증을 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보통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해서 좋은 단어를 선택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딱 있으면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밥 잘 먹여놓고 설거지하고서 이제 딱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 잘하고 있겠지 하고 봤는데 웬걸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용 아나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야, 또 너 뭐야? 이러지. 그거죠. 보통 그래도 좀 괜찮네요. 야이새 거기까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진행이 나오는 되거든요. 거네요. 근데 그게 보통 보면은 내 생각에 딱 지금 아이가 전화기를 보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중독이돼, 중독. 이거 고쳐야 돼, 이 버릇 고쳐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욕설부터 나가고 명령조로 나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바꿔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먼저 관찰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봤더니 아이가 전화기를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이건 관찰이에요, 여기까지. 그렇다면 그 다음에 마음에 좀 여유를 두시고 그 다음엔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내 느낌이 어떨까? 사실 혼내주고 싶은 생각보다는 아이가 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볼까? 물론 애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욕구는 있겠지만 저렇게 계속 보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욕구는 뭘까요? 그래.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조금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좀 더 자제할 줄 알고 자기가 스케줄 짜서 볼 줄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중독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욕구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부탁, 요청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아빠가 저희 아들이 리완이거든요, 이름이. 네. 리완이가 뭐 전화를 물론 안 본다는 그런 생각은 하진 않아. 네가 전화를 볼 수는 있긴 좋겠지만은 네가 방학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나서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전화를 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러다 너 계약돼가지고 버릇이 돼가지고 수업하다가도 전화기 보고 싶어지면 어떡할래? 그건 안 좋은 거겠지. 아빠도 너랑 있을 때는 전화기 안 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스케줄을 짜서 딱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보면 어떨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주는 거죠. 너무 좋은 아빠. 예. 요 얘기 앞에 두세 소절 할 때 애는 나갔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특히 한 1, 2학년쯤 되면 그런 긴 소리를 잘 못 듣지만요. 네. 꾸준히 반복하고 노력하면은 듣기 훈련도 아이도 하는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든 게, 왜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해보겠어요. 다들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때까지 하다가 10번은 못 하시겠죠. 성질을 내죠. 성질을 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요. 돌을 닦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닦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한두 세 번 하고 나서는 포기를 해버리게 되는 네. 거예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렇죠? 네. 바로 다짜고짜 소리 질러요. 힘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네.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아이의 안 좋은 모습을 본 이후에는 좀 뭔가 여유를 가지시고 내 느낌은 뭔가 네. 그리고 내 욕구는 무엇인가 그리고 아이에게 부탁하는 거. 네. 처음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은 그건 제가 보증을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엔 그렇게 화를 냈던 아빠였지만 10번, 20번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 사실은 우리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거든. 아이와 나의 배우자.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만만해 보일 때가 있어요. 더 막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말을 함부로 막 한다고. 그게 직장 상사라고 생각해봐. 그렇죠.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럼요. 예. 못하죠. 아무튼 이제 이런 노력을 기우는데 사실 엄마들은 이런 노력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은 육아를 만약 전쟁에 비유를 한다면은 최전방에서 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빠들이 문제예요. 아빠들은 약간 조금 후방에 빠져가지고서 거의 팔짱 끼고서 그렇죠. 이제 지켜보는 게 아빠들이기 때문인데 사실 특히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아빠가 함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의 교육은 대부분이 규칙, 규율, 그 틀 안에서 이제 활동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는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융통성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용기를 심어주고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들이 그 관심들을 어려서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그 관심들이 어려서부터 뚝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아들 보고 야, 오래간만에 우리 얘기나 좀 해보자. 요즘 공부는 잘하냐? 이렇게 하게 되니까 평상시에 나랑 놀아주지도 않던 사람이 뭘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춘기 자녀와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안 먹힌다는 거야. 안 먹힌다는 거죠. 대화가 예. 뚝 끊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려서부터의 관심이 중요한데 관심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관심이라는 게 있고, 그냥 관심이라는 게 있고, 가짜 관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빠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평상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뭐 밥 먹는 자리에서 어때? 요즘에 뭐 공부는 잘 되고 있고 괜찮냐? 그냥 한마디 툭 던져요. 이거는 가끔씩 던지는 가끔 관심. 가끔 관심. 예, 그냥 관심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짜 관심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엄마가 아들을 막 혼냈어요. 왜? 스마트만 보고 있어가지고서는. 근데 아빠가 들으니까 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 아빠 좀 가서 좀 해. 그럼 너 가가지고서는 야, 젊은 시절에 너무 스마트폰 보면 머리가 썩을 수도 있다. 너 스마트폰 보는 거 좀 그만해. 알았지?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하는 그냥 관심.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짜 관심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관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즘에 정말 우리 아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요즘 친구 이름도 알아야 되죠. 그 걔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요즘 하는 게임은 뭘까? 그럼 그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고 왜 좋아할까? 이런 거에 대한 진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빠들은 단지 난 돈을 벌어오잖아.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은
엄마한테 맡겨놓고 나는 가끔씩만 있어주면 돼. 이게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나는 아이들에게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아니면 가짜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텐데 정말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진짜 관심이 있을 때에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관심이 있긴 있죠. 없을 수는 없는데, 그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아빠들이 네. 표현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게임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그래요?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직접 그 아들과 하는 학교인데 학교 급식 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교 급식 퀴즈라는 게 뭐냐면 네. 아직 아들이 학교에 안 갔기 때문에 예. 모르실 텐데 네. 학교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급식 메뉴표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뭐 네네. 4월 며칠에는 뭐 미역국, 우리 냉장고에 붙여놔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나오잖아요. 그런 게 쭉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퀴즈를 하는 건데 아이가 이제 급식표를 보면서 막 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몰래 까면서 아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반찬인데 이거 4월 3일에 나왔어. 막 얘기를 해요. 그거 뭔데? 평소에 자주 먹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만들어준 거야? 그건 아니고 반찬 가게에서 사온 그런 거야. 야, 아직 모르겠는데 그 초성 힌트라도 줘. 그러면 이제 초성 힌트로 해서 미음, 이응, 치읓, 기역, 지읒, 비읍, 이응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미음, 이응, 치읓, 기역, 지읒, 비읍, 이응. 막 생각을 해보세요. 반찬 중에 막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전혀 모르겠어요. 야, 너무 길어서 잘 모르겠다. 도대체 뭐야. 그래서, 명엽채 간장볶음. 이게 명엽채 간장볶음이요. 명엽채 간장볶음. 근데 너 오징어채 무침도 좋아하잖아. 멸치볶음도 좋아하고. 그렇지, 좋아하지. 근데 나는 멸치볶음에 호두 들어간 건 싫어. 자, 벌써 이런. 얘기가 막 이어지는 거예요. 네. 대화가 얘기가 많아지네요. 이어지는 거잖아요. 평상시 아빠들은 이 아이가 무슨 반찬을 좋아하는지 뭘 알겠어요. 왜 그걸 좋아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퀴즈를 맞추면서 처음에는 낯설지도 몰라요. 하다 보면은 이게 재밌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데? 네,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문제야, 아빠. 이건 내가 진짜 싫어해서 이걸 다 골라내고 먹어요. 그 뭐야? 너 채소 싫어하니까 채소 반찬이야?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4월 7일에 나왔던 메인 메뉴야, 메인 메뉴. 하면서 메인 메뉴면은 뭐 돈가스라든가 뭐 그런 걸까? 그런단 말이야. 초성 힌트죠. 그러면 기역, 치읓, 비읍, 이응, 비읍. 요건 짧죠? 기역, 치읓, 비읍, 이응, 비읍.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고추. 네, 고추 뭐. 고추조림. 아니, 비읍? 비읍? 자, 이렇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또 힌트를 달라고 그러죠. 왜? 내가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엄마가 너 왜 이건 안 먹니? 이것 좀 먹어.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 있잖아. 김치지. 그래, 김치. 김치에다가 비읍, 이응, 비읍이 붙었어. 그럼 뭘까? 뭐야. 이거 보세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볶음밥.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그래, 메인 메뉴네. 메인 메뉴. 근데 저희 아들이 맨날 김치 골라내서 김치볶음밥 나온 날이 제일 싫대요. 밥을 차라리 밥만 있으면 밥이라도 먹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아이 평상시에 어떤 음식에 관심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재밌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급식 퀴즈뿐만이 아니라 얘가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럼 그 게임을 같이 하면서 캐릭터에 대한 문제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빠가 내가 하는 게임에 관심이 있네. 그러면서 아빠는 이런 게임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보니까 아빠가 나에 대한 진짜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되면은 인터뷰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재용 아나운서도 그렇고 장혜인 씨도 그렇고 우리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궁금하는 것을 알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와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만약 친구를 주제로 잡거나 아니면 오늘은 학교 급식으로 잡거나 그러면서 인터뷰를 계속 이끌어가요. 자, 오늘은 석 달째 방학이 계속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놀고 먹고 뒹굴고 있는 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는 이게 생활이 됐기 때문에 이러고 있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누워있어요. 숙제나 뭐 공부 이런 거 안 하나요? 그 원래 저녁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개학이 자꾸 미뤄지니까 어때요? 좋아요? 학교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 전학 가서 싫어. 친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전학을 와서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이 오륜동에는 아무도 지금 친구가 없는 건가요? 있긴 있어. 누구요? 여기 누군데요? 김한테. 단짝 친구요. 꼭 내가 물어보기 때문에 주도권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끌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은 정답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강요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이 아이가 어떤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상황이라면은 너는 어떻게 할 것 같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아이가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서로 얘기가 되겠어요. 네, 그럼요.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들이랑 어떨 때는 3시간을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이거 하고 나면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 너무 아니, 좋은 게임이네요. 아이 데리고 토크쇼 연습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한번 이제 해볼까 하는데 아이가 아빠랑은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혼자서 이제 다른 말 잘하는 어린 친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진짜 방법이 괜찮은데요. 네. 계속 대화하면서 아빠와의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힘든 건데 여러분 정말 아이들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시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돌을 닦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돌을 닦을 때 너무 힘들죠. 하지만 견뎌냈을 때 나중에 득도를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아들과 딸과의 관계에 스마일이 활짝 웃게 될 겁니다. 예. 네. 야,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책을 읽었는데 왜 언어의 온도의 그 저자인 이기 주작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최근에 책이 나왔는데 사랑은 4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산타크로스라는 제목인데 인생 말이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어찌 보면 간단해. 산타크로스를 믿다가 믿지 않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된 두 아버지의 사연을 밑그림으로 삼은 영화인데 유다이라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료타라는 아빠는 그건 그렇지만 회사에서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이라는 아빠가 아버지라는 일도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아빠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저도 한 9년이라는 시간, 뭐 여러분들 중에 뭐 10년 또 20년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도 계시겠지만은 저도 짧게 9년이라는 시간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건 결국은 내가 이 아이와 얼마나 함께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관심을 보여주는가 이것을 표현했을 때 결국 자식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다가가는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아이들과 좋은 커뮤니케이션, 돌을 닦는다는 느낌으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이는 그러니까 내가 쟤하고 말이 안 통한다 이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먼저 네. 다가가고. 네. 오늘 그 방법들은 좋은데 진짜 한번. 좋죠. 오늘 그냥 이렇게 듣고 끝나지 네. 마시고 꼭 가서 아들이랑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결과 보고 전화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이와의 소통을 주제로 김한태 아버님께서 강의 형식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보은 요리연구가 개그맨 배동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차윤환 박사님도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요리 해주실 겁니까? 요새 또 외식도 조금 힘들다고 하시고요. 또 집밥을 또 자주 먹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네. 오늘은 뭐 해 뭘 먹지? 먹지? 네. 오늘은 어떤 메뉴로 우리 식구들을 기쁘게 할까 하시는데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럴 때 요
만능으로 만드는 양념장 하나 있으면 참 쉬워질 것 같죠? 아, 그럼요. 만능이 뭐예요? 이보은 쌤의 또 만능은 반찬이 필요 없어. 이거 하나면 딱 뚝딱이야.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요새 마늘종이 제철이에요. 그렇죠? 이 마늘종을 가지고 아주 맛있는 만능 마늘종 고추장 고추장. 제가 만들어서 두 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후뚜루마뚜루 다 쓸 수 있으니까 네. 꼭 한번 지켜보시고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마늘 좀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그래요? 쌉싸름하면서 네. 아삭한 식감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조림도 좋아하는데. 같이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고추장이랑 마늘종이랑. 이 고추장 안에 마늘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부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두고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후뚜루마뚜루 다 여러 가지 요리에 다양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같은 때 면역력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마늘종이 면역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나물들 그러면 새싹들이잖아요. 네. 마늘종도 어떻게 보면은 마늘의 새싹이에요. 순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먹으면 약간 얄싸하고 매운맛 있잖아요. 그 이제 알리신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원래 항균력과 항염증력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성분이고요. 그냥 면역력 올려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따뜻한 음식으로 분류가 돼요. 이게 뭐냐면 혈행을 잘 돌려주는.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효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C가 있는데 이 비타민C가 바로 이 활성산소 같은 것들을 잡아줘서 이 봄철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 같은 것들을 좀 회복시켜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제철 마늘종 저도 좋아합니다. 그럼 요즘 같은 때 먹으면 제대로네. 네, 그럼요. 아주 좋죠. 입맛 없이 네. 그냥 퉁퉁퉁 썰어서 그냥 고추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 네. 제가 오늘 이 마늘종 만능 고추장에 고추장.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을 또 같이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제가 돌솥. 지금 가마솥. 가마솥에다가 와. 밥을 지금 안 쳐서 이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요새 붉은 콩, 울타리 콩 같은 거 좀 넣어주시면 훨씬 더 밥맛도 좋고 네. 입맛이 확 땡기거든요. 요거 한번 맛있게 지어볼게요. 근데 마사쌤 네. 집에 가마솥이 없다. 네. 일반 밥도 맛있죠? 아, 그럼요. 전기밥솥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요새 네. 울타리 콩은 아무래도 묵은 콩이기 때문에 한번 삶아서 쓰시면 더 좋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제가 지을 거고요. 그러면 가마솥 좋다. 만능장 한번 네. 만들어 볼까요? 네. 우선은 마늘 좀 마늘, 고추장, 준비해서 볶음입니다. 네. 요거 한 0.5cm 길이로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 고추장을 넣어서 같이 볶을 거기 때문에 너무 길면 돌아다니겠죠. 네. 그리고 또 너무 다지듯이 하면은 마늘종의 식감을 조금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한 이렇게 한 0.5cm 정도로 이렇게 잘게 썰어주세요. 네. 자, 썰어서 제가 여기에 조금 썰어놨어요. 같이 좀 섞고요. 네. 그러면 요거를 먼저 볶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늘종이 방부 효과도 또 있기 때문에 네. 요걸 한번 볶아서 같이 고추장에 쓰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도와드려야죠. 네네네. 네. 일단 불을 좀 켜놓고요. 불을 켜놓고 네. 제가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네. 요 마늘종을 맛있게 볶기 위해서는 참기름이 필요한데 참기름이. 참기름을 처음부터 넣으면은 제가 발연점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늘종을 먼저 넣고 네. 여기에다가 물을 먼저 넣어요. 아, 식용유 대신 네. 물을 넣어요? 네, 물을 넣어요. 물을 넣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열이 조금 올라서 네. 마늘종의 수분이 약간 흡수됐다. 네. 요럴 때 참기름을 넣어요. 이렇게 하면 꿀팁이네요. 이렇게 네. 하면 우리가 식용유를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 맞는 고추장을 오래 보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름기 때문에 굳겠죠. 네. 그래서 기름 대신에 제가 식용유 대신에 물을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참기름이 요 안에만 이렇게 쏙 잘 스며들게만 만들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걸 좀 볶아요. 네. 좀 볶고 나서 만약에 집에 어머니가 주신 집고추장이 있는데 많이 좀 짜다. 짜다. 이러면은 그 집고추장에다가 네. 매실청하고 올리고당을 1대2 비율로 넣으시는 게 좋고요. 네. 우리는 그냥 시판 고추장 먹습니다. 그러면 네. 시판 고추장은 조금 단맛이 하죠. 있잖아요. 맞아. 네네. 그러니까 매실청하고 올리고당을 그냥 1대1 비율로만 넣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좀 볶아요. 자, 볶고 난 다음에 좀 튀죠. 네. 안 튀게 잘 볶아요. 네. 그래서 기름 흡수가 조금 되고 나면 좀 지글지글할 거예요.
자, 요렇게 볶아져야 나중에 이 마늘종이 그 고추장 안에서 수분 흡수를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마늘종의 식감은 식감대로 좋고 고추장은 고추장대로 물성이 생기지 않아서 오래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요 만능 마늘종 고추장 만들어 놓고 어떤 거 쓰느냐 하면 네. 쌈 싸 먹을 때 쓰죠. 쌈 싸 먹어. 그다음에 요새 돼지고기 이렇게 삼겹살 구이 많이 해 드시잖아요. 네. 그거 해서 먹을 때 쓰죠. 그다음에 꽁치조림에도 좀 넣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오늘처럼 제가 오이 무침 또는 어묵조림 이런 거에도 좋고요. 그다음에는 감자조림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입맛 없을 땐 요거 하나에다가 밥만 금방 지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쓱 한 숟 넣고 참기름 조금 떨어뜨려서 쓱쓱 비벼 먹어요. 멸치만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이맛 여기다 없을 때. 소고기 살짝 넣어서 그러니까. 약고추장처럼. 뭐 약고추장해도 돼요. 제가 오늘은 네. 약고추장이 아닌 그냥 고추장이기 때문에 제가 소고기를 안 넣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소고기 넣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끓고 있을 때 네. 소고기 다진 소고기를 넣고 해주시면 돼요. 그게 조금 요 아쉽네요. 안에다가 오늘은 고기가 안 들어가서. 아우. 요 안에 우렁 같은 것 좀 넣어도 맛있겠어요. 자, 이제 고추장 넣습니다. 네. 네. 고추장 넣고요. 요거 한 달치니까요. 4컵을 제가 넣었어요. 일주일에 한 컵씩. 한 달 치면 4컵. 네. 네. 한 달 이렇게. 네. 한 병 한 병으로 들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아까 여기 매실청 넣는다 그랬죠. 네네. 매실청 넣고요. 그다음에 단맛도 단맛 내기 단맛. 위해서 올리고당도 좀 넣습니다. 만약에 단맛이 싫다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돼요? 올리고당을 저는 지금 이렇게 같은 비율로 넣었는데 올리고당을 반만 넣으세요. 네. 반만 그래서 넣고 요거를 그다음에 해서 매실청을 좀 많이 넣고. 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설탕을 넣을 필요가 없이 그렇죠. 네, 매실청이나 네. 올리고당이라는 네, 그렇게 거고 넣으시면 되죠. 이게 이제 좀 졸여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꽤 걸리겠어요. 요거요. 네네. 금방 졸여집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집에서 약고추장 하는 것처럼 네. 졸이면 되는데요. 이렇게 고추장만 풀잖아요. 네. 그러면 금방 졸아들어요. 아니 몇 그러면 번만? 좀 졸이는 사이에 네. 그 신선한 마늘종 고르는 좀 꿀팁 같은 것도 그렇죠. 있을 이제 것 같아요. 마늘종 가서 보시면 이렇게 다발로 묶여 있잖아요. 네네. 그 묶여 있는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서 이렇게 마늘종의 굵기가 일정하게 딱 있으면 잘 추수가 된 거고요. 들쑥날쑥하면은 이게 좀 이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정해야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살짝 만져봤을 때 마늘종이 약간 씹히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그 탄력을 잘 갖고 있으면 신선한 거. 그리고 또 끝에 이렇게 누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좀 이제 시든 거니까 네. 딱 잡아봐서 느낌이 탱탱하고 균일하면은 일단 좋은 건데 저는 그냥 시장 가서 단골집에 가서 달라고 해요. 그냥 저 주세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골라주시니까. 단골집이 있어야 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들시들 삐뚤삐뚤한 것만 안 사시면 돼요. 네네 맞아요. 뭐 크기가 좀 일정하고 탄탄한 거. 네. 네. 제가 여기 마늘종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대부분 요 뒤에 보이는 쫑 보이시죠? 네. 요게 맨 끝쪽에 자리 잡은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좀 일정한 거. 우리 차윤환 교수님이 많이 마늘종 사봤나 봐요. 너무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저도 들었어요. 단골집에서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저거 지금 저렇게 적고 계시죠? 아까보다 어때요? 훨씬 더 걸쭉해졌죠? 깜짝 놀란 게 오래 네. 걸 줄 알았는데 금방 저 걸쭉해요. 여기서 이분 네. 선생님한테 지금 돌발 질문 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저 고추장 이렇게 약고추장 만들면 대부분 하다 보면 갈색으로 좀 바뀌잖아요. 네, 맞아요. 고추장 그 갈색을 조금 막고 붉은색을 유지할 수 있는 팁 있나요 혹시? 팁이 있습니다. 센 불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근한 불에다 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고추장도 고춧가루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센 불로 하셔야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센 불로 졸이세요. 볶을 때는 센 불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네. 제가 지금 아까 밥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가마솥밥이요. 지금 제가 뜸을 좀 들여야 돼요. 밥물이 좀 잦아들었죠. 이 상태에서 불을 금방 되네, 줄여서 밥도. 그러게. 뜸을 들이면 돼요. 얼마 정도 뜸을 얼마 뜸? 들이느냐? 네네. 10분 정도만 뜸 들이면 10분 아주 정도? 맛있게 예. 밥이 지어지거든요. 야, 그 안에 달아있다, 뜸을 그러면. 좀 드리겠어요. 아우 가마솥밥 너무 어떠신가요? 맛있잖아요. 야, 거의 다 됐어요. 금방. 네. 거의 다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네. 이 만능 고추장이 어느 정도가 되면 다 익은 것인가 보려면은요. 네. 한번 이렇게 뜨세요. 어. 뚝, 뚝, 뚝,
요 정도면 약간 줄줄줄 흐르잖아요. 네. 이거보다 약간 더 뚝뚝 떨어졌을 때까지만 저으시면 돼요. 조금 더 점성이 생길 때까지. 네. 자, 그러면 제가 옆에 보면 제가 이렇게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 보세요. 고추장으로 또 만들 게 있어요? 보세요. 네. 뚝. 알겠어요. 느낌 알겠어요. 점성 네네. 보이시죠? 네네네. 이렇게. 네. 요런 점성이 생길 때까지만 센 불에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계속 이제 저어줘야 되는 게 네. 만약에 안 저으면 밑에가 눌어서 타요. 그죠. 그러니까 센 불에 정성스럽게 자, 조금만 이 저어주시기 정도로 바랍니다. 보글보글 끓으면 여기에 네. 뭐 하느냐? 바로 깨가루를 넣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맛이 고소할 것 고소해지죠. 같아요. 근데 뭐 진짜 저거 만들어 놓으면 저거 정말 고기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밥에 비벼 먹어도 아이, 되고 그럼요. 뭐 그냥 국수에 대 먹어도 되고 국수 괜찮다. 국수 괜찮겠죠. 비빔국수. 요새 또 좋네. 어머님들이 간장 비빔국수 많이 잡수시더라고요. 간장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서 요거 한 숟가락 탁 올려서 네. 각자 주면 아휴 맛있겠다. 너무 맛있죠. 약간 더워질 할게 많네. 요때 그쵸. 비빔국수 땡기거든. 딱 좋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다 맞아요. 됐죠? 네네. 다 됐으면 불을 끄세요. 네. 불을 끄고 요거를 아주 차게 식히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온기가 있으면 네. 나중에 수분이 생겨서 금방 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차게 식힌 다음에 이렇게 병에다가 담아서 병립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달 동안 한달 뜨끈하게 동안? 쓰실 수 있는 만능 마늘종 고추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자, 핵심 그러면 비법 만능이니까 이 만능 마늘종 고추장으로 또 네. 맛있는 요리를 해주신다고요. 근데 요거 네. 비결 한번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고추장 비법. 비결. 네, 비법. 여러분 네. 비법 보고 싶습니까? 한번 비법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보겠습니다. 자, 이번 만능 마늘종 고추장 핵심 비법입니다. 볶으실 때는 식용유 쓰지 마시고요. 생수를 넣어주시고 나중에 참기름 넣고 볶아주셔야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겠고요. 볶으실 때는 수분 방지를 위해서 센 불에 볶아주셔야 오랫동안 한 달 동안 드실 수 있습니다. 단맛이 싫으신 분들은요. 올리고당 대신 매실청으로 많이 넣으시면 단맛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늘종 고추장 아주 맛있게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네. 제가 네. 요거 제가 다 닦아온 거거든요. 요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 그래, 이렇게 해서 먹으면 네. 약이죠, 약. 고추장 맛이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네. 야, 정말 이거, 좋은 이거. 게 뭐냐면 너무 달지도 않고 네. 딱 맛있는 딱 그 맛이네요.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요. 네네. 이제 맛있는 반찬을 만들 건데요. 네. 어묵 좋아하시죠, 예인 씨? 너무 좋아하죠. 동그란 알 어묵 더 좋아하죠. 더 좋아하죠. 제가 오늘 예인 씨 때문에 요거 준비했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집 반찬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저거. 그쵸? 네. 아니, 예인 씨 때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예인 드세요. 씨. 네. 요 알어묵은 사실은 이렇게 탱글탱글해서 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데요. 제가 요거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어묵을 이렇게 체에 담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어묵을 쓰면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쓰세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체에 담아서 네. 끓는 물을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그러면 기름기가 좀 빠지겠죠? 네. 기름기가 빠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얘가 훨씬 더 푸석거리지 않고 바삭바삭 아니 저렇게 하는구나. 그 뭐랄까 약간 쫀득쫀득. 쫄깃쫄깃 예, 쫀득쫀득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름기를 좀 쫙 야, 빼주세요. 이거 시간도 전략이 되고. 네. 오. 그리고 이 안에 잡내도 없애고. 그렇죠. 잡내도 기름기도 쏙 빼고. 없고요. 네, 맞습니다. 일석이조, 일석삼조네. 삼조네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요. 요거를 요거 잠깐만 내릴게요. 네, 내릴게요. 네. 찬물에다가 다시 한 번만 헹궈 주세요. 어. 찬물에 헹궈야 요게 더 아까 탱글탱글해질 것 같아요. 네. 요 쫀득쫀득한 기운이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냉탕, 온탕. 자, 여러분 데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한 번만 이렇게 부어주시고 근데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면 되겠고요. 저 어묵에 대한 얘기는 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생선살을 이렇게 다 해서 하는 거니까 영양가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막 너무 튀기고 막 이것저것 다 들어가니까 안 좋다고도 하고. 야, 저 어묵은요, 제가 장담코면 말씀드리는데, 식품과학의 총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생선살들 우리가 매운탕에 넣으면 부셔지잖아요, 익으면.
근데 어묵은 튀겼기 때문에 탱탱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튀긴 것 때문에 기름이 좀 많다는 고민이 있으시지만 네. 그래도 생선에 살만 발렸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고요. 그리고 또 생선에 있는 지방도 풍부하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도 들어있고요. 그러고 튀겨서 탱탱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렇게 더운 물로 이렇게 기름 좀 살짝 빼고 먹으면 네. 굉장히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입니다, 추천. 저 참 맛있어요. 맛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저걸 좋아해. 아유, 씹는 맛이 좋잖아요, 또. 그럼요. 맛있어요. 근데 네. 어묵은 요 동그란 것도 있지만 네. 뭐 긴 거 써도 상관은 네, 없는 뭐 거죠? 상관은 없는데요. 네. 저는 이 마늘종 고추장의 식감에는 요 탱글탱글한 게 조금 동그란 게 좋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긴 막대 같은 게 있으면 그거 잘라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후라이팬에다가요. 네. 일단 식용유를 먼저 두르세요. 네. 그리고 요게 지금 만능 고추장 제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요거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식용유에 맞는 고추장. 불은 지금 켜신 거죠? 네, 지금 센 불로 이것도 센 불이죠? 켜놨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놨으면 요거를 잘 섞어요. 먼저 볶아주시네요. 네. 한번 끓여요. 자, 양념장을 식용유 넣고 먼저 한번 끓여주세요. 끓여줍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요 양념장에는 마늘종하고 아까 매실청하고 올리고당, 그다음에 참기름 약간 있었던 거 아까 기억나시죠? 네, 네.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간이 일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매콤한 맛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다진 청양고추를 여기다 넣으세요.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다진 청양고추 빼셔도 괜찮은데 네, 네. 저는 이게 청양고추 있으니까 훨씬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럼 식감이 더 살아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요거에다가 이제 부으세요. 자, 먼저 양념을 볶은 다음에 어묵 넣고. 볶아요. 네. 충분하게 볶아주세요. 아까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쳤기 때문에 살짝 익힌 맛이 조금 날 거예요. 네. 그래서 살짝만 타지 않도록만 볶아주세요. 요거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만능이에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딱 그 만능, 마늘종 고추장 하나만 딱 들어가잖아요. 네. 자, 이제 거의 수분이 날아갔죠. 제가 여기에다가 설탕도 안 넣고 물엿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었지만 네. 만능, 마늘종 고추장에 있었던 윤기라든지 그런 게 고스란히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식용유로 먼저 양념을 볶은 다음에 그렇죠. 청양고추만 넣는데 네. 끝난 거예요. 와. 다 됐어요. 비주얼이, 자, 그랬으면 네. 쪽파 넣어요. 쪽파. 그다음에 통깨 넣어요. 끝났습니다. 정말 손쉽어도 너무 손쉽네요. 딱 5분이면 만들어지는 네. 메뉴예요. 네. 자, 요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일단 이쁜 그릇에다 좀 담아 볼게요. 네. 이거 완전 밥도둑이죠, 뭐. 야. 그러니까 우리 쌀밥 아이들 위에다가 얼마나 하나 올려 좋아하겠어요. 먹으면. 이거는 그냥 네. 먹고 싶을 때마다 만들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금방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글지글 소리 나시죠? 네. 자, 좀 이렇게 해서 떡볶이 같아요. 닭가슴살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요거요. 아이들이 반찬 안 먹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요새 조금 힘드니까 네. 반찬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꼬치에다가 꼬여서 완자식으로 하나씩 빼먹게 해주시면 그거 재밌다, 또, 재밌어. 예, 엄마들 빼먹는 재미. 굉장히 손쉽게 아이들 네. 밥 먹일 수 있는 방법이지요. 중간에 떡으로 끼워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해서 완성했으니까 매콤 어묵볶음. 네. 비법 핵심 볼까요? 비법. 예. 자, 비법 함께 보겠습니다. 이보은쌤의 매콤 어묵볶음 핵심 비법. 자, 첫 번째는요. 어묵은 뜨거운 물에 씻어주세요. 삶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 식감이 더 업되고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요. 느끼한 맛 없애는 뭐라고요? 청양고추를 넣어주시면 아주 식감이 살아납니다. 양념장 끓인 후에 어묵을 절여주시면 모든 게 다 끝나겠습니다. 너무 쉽죠? 이상입니다. 맛있겠어요. 요즘에는 이 어묵볶음뿐이 아니고 요것만 있으면 닭봉 같은 거 있잖아요. 오. 그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닭 날개 가지고. 닭날개. 네. 닭날개요? 닭날개 그러네. 할 때는요, 식용유에다가 닭날개를 막 많이 볶아요. 네. 볶고 난 다음에 닭날개가 거의 반쯤 익어갔을 때, 네. 요 만능, 마늘종, 고추장 넣고 네. 간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안 되겠어. 왜냐하면 닭날개가 좀 속안에까지 익히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겠지요. 네네. 네. 자,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요. 네. 그 네. 시간을 이용해서 또 한 가지 더 해주시면. 그럴까요? 네네. 이렇게 고추장 있는 거 보고 나니까 또
싱그러운 채소 하나 좀 묻혔으면 좋겠죠?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은 매운 오이 무침 하나 할 건데요. 오이 좋다. 요 맵다는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돌미나리를 넣어서 오이 돌미나리 무침을 좀 할 거예요. 오이 돌미나리. 네. 야, 이 미나리가 이 봄에 보약이거든 이게. 아, 그렇죠. 그럼요. 네. 완전 보약이죠. 완전 보약이죠. 지금 우리가 오이를 씻을 때는 저는 지금 오늘 백오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쯤 백오이는 여기 안에 보이세요? 이게 지금 가시, 하얀 네. 가시가 있죠. 가시요. 이게 네네. 백가시거든요. 이렇게 백가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관하는 것보다는 금방금방 해먹는 무침에 아주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물칠을 하고 난 다음에 소금에다가 문질러서 가시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이렇게 닦아주시면 껍질까지 아주 싱그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소금으로 닦으면 가시도 없애고 그렇죠. 일석이조죠. 불순물도 없애고. 네네. 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세요. 네. 깨끗하게 씻기네요.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쓱쓱 잘라서 만능, 마늘종, 고추장 푹 찍어서 잡수셔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 네. 오이만큼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도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오이가 실질적으로 한 92에서 94%가 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오이는 채소고 덩어리 같은데 물이 그냥 거의 90% 이상이니까. 근데 이제 요즘 봄철에 이제 갈증도 나고요. 그러면서 네. 이렇게 그 오이 같은 걸 먹어주면 장에 있는 또 중금속 같은 것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요. 이게 참 이래저래 좋은 그렇군요. 채소 중에 하나가 네. 오이입니다. 등산 갈 때도 저거 몇 개 딱 넣으면 너무 좋아요. 네. 간식처럼 먹잖아요. 네. 자, 이렇게 오이를 반 갈랐습니다. 네. 반 갈랐으면 오이를 얇게 썰지 말고요. 네. 두껍게 썰으세요. 두껍게. 네. 0.5에서 한 0.7cm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식감 때문에 네, 식감 때문에도 그렇고요. 제가 오늘은 절이지 않은 생으로 먹는 무침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아, 그렇기 절이질 때문에 않는다. 네. 이렇게 두껍게 썰어서 딱 그때 먹을 만큼만 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2개 지금 제가 썰었으니까 요거 가지고 우리 5 식구가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딱 좋다. 오늘 이제 스태프 여러분들은 먹을 게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썰어놨으면 네. 뭐 이건 너무 간단해요. 분량에 맞춰서 요거 마늘, 무침을 집어넣으면 고추장 되는데 준비하고, 네. 미리 넣을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색감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붉은 고추를 고추로. 썰어서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렇죠? 야, 자, 그리고 초록과 빨강이 만나니까 네. 예뻐졌어요. 쪽파도 이렇게 좀 썰어서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요거 만능 볶음. 네, 만능 마늘종, 마늘종, 고추장 고추장. 넣고 네. 버무려요. 정말 오이를 절이지 않고 그냥 네. 바로 하시네요. 이제 오래 놔두면 이게 물이 생기니까 바로바로 해서 먹으려면 한두 개 딱 해서 한 끼 딱 먹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건 저렇게 해놓고 시간이 나면 요거에다가- 진짜 물 생기고 거기다가 요거 한번 아삭하지 않으니까. 잡숴보실까요? 그렇죠. 네네. 제일 맛있을 때 드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우. 저 아삭아삭함. 세상에. 맛있죠? 자,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그냥 오이 썰어서 그냥 무쳐만 줘서 먹었는데도 네. 너무 맛있어요, 쌤. 네. 자, 그러면 우리 배 선생님이 요거 네. 한 번만 잘라주세요. 가운데요? 네. 네. 요게 지금 돌미나리거든요. 네. 깨끗하게 다듬어서 씻어놓은 거예요. 네. 근데 돌미나리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한 번 더. 잘라주세요. 네. 그냥 이렇게 다 묻힌 다음에 바로 버무려요. 아, 여기다 돌미나리를 그냥 집어넣고. 그럼 돌미나리 식감 때문에 훨씬 더 오이 식감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로 묻혀서, 왜 돌미나리는 우리가 약성이 좋아서 사실은 지금쯤 많이 잡수셔야 되는 나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잡수시면 면역력 증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요새 같은 날 꼭 돌미나리 좀 첨가해서 오이 무침 잡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깨소금. 네. 깨소금인데 사실 오이 무침 살짝 새콤함은 좋잖아요. 네. 이때 식초 조금만 그냥 보약이네. 버무리. 그죠. 아, 고기 구워 먹을 때도 미나리랑 같이 싸 먹으니까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네. 야, 오늘 고기 구워서 그냥 고기 좀 사오시지. 같이 아침 일찍 파는 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네. 이거 이제 담을게요. 네. 네. 아이 맛있겠어요. 뚝딱뚝딱. 지금 반찬 3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만능 마늘종 고추장 하나면 네.
반찬 걱정 없이 그러니까요. 아유 오늘 저녁에 뭐 하지 고민 안 하셔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부님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오늘 저기 뭐 하지? 오늘 저기 뭐 하지?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네. 아주 맛있는 오이 무침까지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네. 그럼 매콤 야. 오이 무침 핵심 비법 들어가죠. 함께 보시죠. 자, 이보쌤의 매콤 오이 무침 핵심 비법. 첫 번째요. 오이는요, 많이 하지 마세요. 한 끼 먹을 만큼 한두 개만 준비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오이 불순물 제거할 때는 소금으로 이렇게 비벼서 해주시면 가시도 없애고 불순물도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색감 살린 데는 붉은 고추를 넣어주시면요, 더 먹음직스러운 매콤 오이 무침이 되겠습니다. Blackburn, I've so long without you, boy. Today now, I'm here hanging out in the streets, thinking about reactions of actions, walking on the sky of my dreams. Come on, baby, come on, we show you the world today, today. Come on, baby, come on, we call for your nightmares today. Come on, baby, come on, we love you forever today. 자, 마늘종 고추장으로 차례하는 여기 있고요. 밥도 잘 익었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드디어. 밥이 기가 막히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가마솥밥. 와. 야. 저 밥 푸시는 동안 네. 우리가 저 이 고추장 맛을 봐야 되니까 마늘종을 가지고 한번 찍어 좋죠. 먹어봤으면 네. 좋겠어요. 아까 너무 부러웠거든요, 사실. 잡숴 보세요. 네. 요거 이렇게. 야, 정말 잘 어울리는군요. 맛있죠? 딱이죠, 딱. 딱 어울려. 고추장에서 깊은 맛이 나네. 그러니까. 오. 세상에. 진짜요? 아니, 자체로도 이렇게 맛있으면. 아니 그리고 산에 자주 가시잖아요. 네. 산에 가실 때 요거 싸가지고 가시면 아주 안성맞춤이죠. 그러니까요. 요즘엔 아니지만 전에 네. 네. 산에 가면 산꼭대기에서 막걸리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팔죠. 근데 거기 가면 요 마늘종 네.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서 하나 주면은 한 사발이었다. 마늘종이고 멸치고 찍어 먹을 수 있는 거는 네. 다 술안주로 되고 최고죠. 포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네. 쌈에다가 지금 고추장에서 먹어보는 거 네, 먹어보거든요. 네. 뭐 말해 뭐합니까? 고추도 맛있어요. 고추도. 야, 이거 그냥 고추장보다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설탕을 하나도 안 넣었는데 네. 단맛도 나고. 자, 그럼 이제 반찬이랑 해서 잡숴보세요. 야, 진짜 너무 맛있겠다. 어묵 자체도 어묵. 맛있는데다가 네. 여기에 제대로 어울리네요. 양념이 아주 제대로 쏙 잘 뱄어요. 네. 네. 밥 위에다가 밥 한 술 크게 떠가지고 올려서 먹어야 되거든요. 매콤 마늘종 볶음으로 만든 어묵. 맛있어. 어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이게 매콤하면서 네. 달달하고 네. 너무 맛있어. 야. 그리고 근데 요거 뜨거운 물로 한번 싹 해서 뭐 더 쫀득쫀득하네요. 이게. 요 오이 돌미나리 무침도 같이 한번 네. 잡숴보세요. 이게 맛있다. 그 마늘종 그 식감도 있어서 네. 너무 좋네요. 맛있네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이것도. 아, 돌미나리 미나리에다가 향이 네. 딱 이게 좋네요. 같이 넣어야 되겠네. 너무 맛있죠? 네. 그래서 오이만 넣지 마시고요. 요새 제철인 돌미나리도 같이 이렇게 잡수시면 요 만능 고추장이기 때문에 식감이 굉장히 좋고요. 양념이 다른 게 필요 없이 딱 요것만 넣으면 되니까 어머님들이 굉장히 간편하시겠죠. 아삭아삭하는 이 소리가 경쾌해요. 봄이 왔네요. 그냥 아삭아삭하니. 저는 오늘 어머님들이 요거 입맛이- 만드시고 네. 내일 삼겹살 좀 구워서 네. 쌈에다가 요 오이 돌미나리 무침까지 그러니까요. 같이 잡수시면 아주 금상첨화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입맛 없다 하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입맛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집 나간 맛있습니다. 입맛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옵니다. 네. 네. 와. 맛있다. 이게 미나리랑 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저 이게 특히 향긋함이랑. 돌미나리가 와. 지금 굉장히 향이 좋을 때거든요. 그죠. 네. 느낌이 건강을 먹는 느낌이에요. 이거 마늘종 고추장 하나만 해놓으면 네. 네. 한 달 동안 반찬 걱정을. 아이 그럼요. 반찬 진짜 걱정 없습니다. 만능입니다. 네. 아, 이 봄에 또 입맛을 확 살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일 기다리던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 뭔가 한번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기다렸던 봄비가 내리는 금요일인데요. 이어지는 주말까지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또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